주차장에서 이 팰리세이드를 발견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진짜 크다. 와, 왜 이렇게 크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특징은 존나 크다. 이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순입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께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물로 팰리세이드 보여드렸었죠. 하지만 오늘은요, 진짜 완성형이에요. 헤드램프도 완성형이 달려있고요, 실내, 그 다음에 외장, 뒤에 테일램프까지 출고 직전의 완성형에 가장 가까운 테스트카가 드디어 저희가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주차장에서 이 팰리세이드를 발견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진짜 크다. 와, 왜 이렇게 크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존 팰리세이드도 진짜 큰 차에 속했는데 얘는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 이게 팰리세이드가 카니발처럼 5m 한 10, 20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딱 5m 정도로 전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확실히 커진 거는 맞아요. 근데요,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가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으면 어때요? 굉장히 좀 많이 다르게 내놓죠. 산타페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야, 디자인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네모네모한 디자인으로 누가 봐도 H라인을 강조한 기존의 산타페에서 볼 수 없었던 헤리티지를 좀 가지고 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 팰리세이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기존 팰리세이드와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를 두고 본다면 이게 같은 차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나 이 커진 차체와 각진 디자인을 보면은 한 두 가지 모델이 생각이 나요. 딱 보면 처음 봤을 때 이거 아이오닉 7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면에 있는 실루엣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비슷하나 생각을 했더니만 이 후드, 요 부분, 이 부분이 아이오닉 7과 굉장히 비슷해요. 게다가 앞에 딱 떨어지는 요 각질 라인은 전기차나 아이오닉 7에서 볼 수 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각질 라인은 산타페와도 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거는 산타페보다 훨씬 많이 크다. 그리고 산타페 풀체인지와 저희가 이전 팰리세이드, 그러니까 현행 팰리세이드죠, 비교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급 차이가 난다. 새로운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산타페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차 본질적인 주행감과 느낌은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풀체인지 팰리세이드는요, 현대자동차 그동안 보여줬었던 모든 옵션들을 다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와는 완전히 급을 나눴고요. 헤드램프를 보면 어때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을 자세히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디테일들이 이런 식으로 날개 형상의 DRL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행 팰리세이드의 날개 무늬의 라디에이터 그릴 있잖아요, 그 형상을 끝에다가 집어넣어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산타페는 H라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라인을 추가했지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도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팰리세이드와 이번 풀체인지 팰리세이드를 그래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결점이 이 날개 형상의 DRL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커 보이는데 DRL 자체가 끝으로 왼겨져 있어서 한층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 DRL 위치나 헤드램프나 요 라디에이터 형상 그릴 자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도 좀 커 보인다 했는데 이게 이 끝으로 위치하면서 엄청 커 보이고 진짜로도 엄청 크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특징은 존나 크다, 이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차들을 봤지만 헤드램프 크기가 이렇게 큰 건 또 처음 봐요. 너무 크다 보니까 DRL도요, 작지가 않아요. 보통 DRL이 얇게 가져가거나 엣지 포인트로 좀 주잖아요. 근데 얘는요, 이 커다란 헤드램프의 그냥 3분의 1 정도, 아니면 거의 그냥 반 정도가 DRL입니다. 요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DRL로 나오다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요 부분이 방향지시등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헤드램프 안쪽에 램프가 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3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요 위쪽과 끝에 요 두 개가 실제 이제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산타페도 비슷했잖아요, 헤드램프가.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팰리세이드도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요, 바로 그릴이에요. 그릴 보면 어때요? 지금까지 공개된 팰리세이드를 보면 그릴의 형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딱 요 디자인의 그릴도 있고요, 다른 형상의 그릴도 있죠.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냐, 요거는 모델에 따라서 그릴 디자인이 달라요. 산타페도 보면 어때요?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벽돌무늬
라디에이터 그릴이고 캘리그라피가 약간 그 역삼각형 모양의 그릴로 들어가잖아요. 현행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죠. 일반 프레스티지 모델과 캘리그라피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번 풀체인지도 캘리그라피나 뭐 하이브리드나 일반 모델이 이 그릴 디자인을 변경을 줘가지고 차이를 좀 줄 것 같습니다. 여긴 카메라가 전방에 위치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를 시켜주는 플랩이 달려 있는 거죠. 신형 엠블럼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 딱 보면 이 중간에 있는데 차 자체가 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신형 엠블럼이 거의 이만해요. 제 손 한 뼘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엠블럼이 여기 지금 달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보닛의 끝선이 위로 많이 올라가 있죠. 이거는 근데 요즘 많이 봤잖아요. 뭐 그랜저냐 산타페냐 요즘 현대 디자인을 보면 본넷의 라인을 좀 위로 많이 올려서 차가 좀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는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테스트카는 도장이 안 들어가 있었지만 얘 지금 도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오묘한 컬러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었던 실버와는 또 다릅니다. 물론 제가 이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펄이 조금 짙게 들어간 실버 컬러거든요. 펄감이 엄청나요. 딱 지금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버 컬러의 느낌이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보면은 뭐 코나나 투싼, 뭐 산타페, 그랜저 뭐를 보면 실버 컬러가 있어요. 근데 그 실버 컬러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차종마다 컬러의 색감이라든지 그 원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등급의 차는요, 실제 도장에 들어가는 페인트도 한 단계 좀 윗등급의 페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페인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고급스러운 페인팅을 써주고 펄감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햇빛 아래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휠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몇 인치인 것 같아요? 차 자체가 크잖아요. 지금 휠하우스 봐봐요. 엄청 크죠? 근데 이 휠은 더 큽니다. 21인치. 야.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 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요거 산타페에 들어가 있는 그 옵션에 들어가 있는 20인치 휠 있잖아요. 그 별 모양 오각형.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아요? 차 자체가 워낙 크니까 21인치를 껴도 21인치 같지 않고 그냥 20인치나 19인치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제가 이거 항상 이야기하는데 휠 인치가 커지면 드레스업도 되고 차도 좀 존재감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얘가 지금 피렐리의 그 스콜피온 SUV 타이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한 짝당 한 40만 원, 한 30만 원 중반 정도 해요. 그러면 네 짝 따가면 얼마예요? 100한 중반 정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타이어 갈 때 되면 곡소리 납니다. 물론 팰리세이드 사시는 분들은 진짜 그 하이엔드거든요. 제가 차 워낙 또 이 바닥에 오래 있었고 뭐 썬팅샵 사장님이라든지 많은 샵 사장님들 알지만 그 샵 사장님들이 어떤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요? 팰리세이드예요. 왠 줄 알아요? 굉장히 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뭐 금액 갖고 막 1, 2만 원 깎아달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점잖게 좋은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 다른 사람한테도 대접을 많이 해주는, 그러니까 젠틀한 분들이 많이 타는 게 바로 이 팰리세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어 값을 그렇게 아까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좀 21인치는 이 타이어 갈 때 되면 곡소리 난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휀다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요 안쪽에 보면 슬림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 위쪽에는 굴곡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 자체가 한층 더 차 자체를 크게, 그러니까 좀 빵빵하게 보이는 역할도 해줄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독특한 디자인이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이번 팰리세이드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디자인들을 정말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특히나 이 사이드 미러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의 사이드 미러잖아요. 방향지시등이 뭐 이쪽에 뭐 하나 들어온다든지 밑에 들어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안 보이죠? 이쪽 끝에 있잖아요. 이쪽 끝에. 안쪽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요거는 이제 맞은편에 오는 차라든지 옆에 있는 차한테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등은 뒤에 있는 차나 실내 이제 탑승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타입처럼 플래그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각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카니발을 타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혹은 현행 팰리세이드 타셨던 분들도 공감할 텐데 차가 워낙 전폭이 넓으니까 이 사이드 미러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가 많아요. 주차를 했는데 사이드 미러가 걸려서 친다든지 아니면은 이 중간에 껴가지고 사이드 미러가 안 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풀체인지 된 팰리세이드의 사이드 미러는요 꽤 많이 접혀져요. 아마 이게 카니발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혀질 것 같은데 요거는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많이 안 접히고 튀어나오면요
자동 세착 있죠? 못 들어가요. 너무 크니까. 처음에 카니발 나왔을 때도 요 사이드 미러 때문에 자동 세착 못 들어갔거든요. 팰리세이드도 카니발만큼 커진 만큼 요 사이드 미러도 각도도 신경 써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실내가 가려져 있지만 이거 다 공개됐잖아요. 저희는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았지만 이제 위장막 잡은 김에 그 실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핸들은 어때요? 공개된 사진 보면은 산타페 핸들과 비슷하죠?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코나랑 그 다음에 뭐 투싼이나 그리고 산타페 보면 핸들 디자인이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다른 모델보다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굵직하게 나와서 다른 느낌을 줄 것 같아요. 디자인은 비슷하나 스티어링 휠을 자세히 보면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바로 일자로 이어지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거 산타페에 들어갔었던 디스플레이와 CCNC 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산타페 탔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 CCNC가 들어가면서 이 대시보드의 위치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방 시야가 좋아졌죠. 실제로 지금 차가 크다 보니까 이 앞에 전면 유리도 조금 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물론 디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세워져 있는 느낌이 들고 요 A필러 쪽 요 부분에도 지금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대시보드도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시야가 좋을 수밖에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층 큰 게 들어가요. 제가 산타페와 그리고 소렌토를 비교했을 때 어떤 이야기했어요? 두 대 비교할 때. 소렌토는 산타페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작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큰 거 말고 작은 거 넣어줬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같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는 게 아니에요. 산타페는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풀체인지 팰리세이드는요 한층 더 커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기판의 속도나 이런 정보를 보는 것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비치는 정보가 조금 더 육안으로 잘 보이거든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대시보드도 낮춰졌다면 굳이 계기판을 통해서 속도라든지 정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뭐 길 안내, 속도 뭐 이런 것들 다 웬만한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게끔 이 디자인한 것도 눈에 보입니다. 산타페도 옆에 조수석 상단 보면은 뭐 있었어요? 그 수납함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칼럼식 기아 이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보통 이 센터페시아와 대시보드가 붙어 있죠. 기존 현행도 어때요? 요쪽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버튼식 기어와 공조기 컨트롤러 그다음 다양한 버튼들이 다 센터 쪽에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풀체인지 팰리세이드는요 제가 얘기했죠. 완전히 독특한 실내를 보여줄 거다. 아이오닉 5 보면 어때요? 센터 콘솔이 떨어져 있고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라 해가지고 이 센터 콘솔이 막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운전석에 타 있다가 조수석까지 움직일 수 있게 바닥 평평하고 뚫려 있는데 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도 똑같아요.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가 붙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저 중간에 공조기나 뭐 미디어 버튼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센터 콘솔 자체 디자인도 독특해요. 지금 보면요 센터 콘솔이랑 대시보드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센터 콘솔의 위치가 조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올라와 있어서 뭐 수납함이라든지 팔걸이 역할도 좀 하면서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차 자체가 워낙 커지고 실내도 커지다 보니까 이런 수납함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중간 센터 쪽에 시타입 단자 3개가 있고요. 이 우측 끝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형 콘솔 박스처럼 되는 게 들어갑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산타페는 양방향으로 열리는 센터 콘솔이 들어가는데 이 팰리세이드가 양방향으로 안 열리고 그다음에 양문형 고급차에 들어가는 거 양문형 있잖아요. 그 방식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안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죠. 왜 이게 양방향으로 안 열리거나 좀 독특한 게 안 들어가냐면 여기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9인승 시트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새로운 실내 방식에 다른 게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얘는 8인승입니다. 얘도 8인승이에요. 지금 보면 앞에 2개, 뒤에 3개죠. 뒤에 3열 시트가 3개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8인승인데 어떻게 9인승이 되느냐? 지금 스타렉스 옛날 거 보면 앞쪽에 3명 앉을 수 있잖아요. 포토도 마찬가지고 그 방식처럼 이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를 이어지지 않게 한 나눠놓은 이유가 여기다가 시트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33 해서 9인승.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어거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좀 있기는 있는데 9인승 모델을 만들려고 이 중간에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를 연결을 안 해놓은 거죠. 이거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또 이러다가 영상 내려가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클릭 들으십시오. 뭐 클릭. 자, 진짜 이 팰리세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2열이에요. 2열 진짜 넓습니다. 뭐 이렇게 넓어? 게다가 바닥도 평평해가지고 훨씬 더 커 보이는 느낌을
보여주네요. 당연히 리클라이닝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재미난 게 손잡이를 보면 아이오닉 7에 들어가 있었던 손잡이와 비슷한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부품도 공유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스피커 있죠? 스피커 위에 뭔가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저거 이제 사각지대 경고등. 그러니까 문 열고 내릴 때 사각지대 해가지고 갑자기 오토바이나 차가 와서 치면은 그 대형 사고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그 사각지대 경고등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2열 센터 쪽 보면요, 송풍구가 없어요. 야, 이거 왜 송풍구가 없냐? 기존 팰리세이드 위에 있잖아요. 카니발처럼 송풍구가 위에 있고요. 2열의 센터 콘솔에 있는 공조기가 없기 때문에 저 안에 무슨 버튼이 있나고 봤더니만 220V 꽂는 콘센트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이 3열도 3인승 시트가 들어가는데, 팰리세이드에 3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고 막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C타입 단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양방향으로 나눠져 있는 썬루프가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만 얘는 썬루프 자체가 아직 안 들어갔네요. 자, 진짜 재밌는 게요, 테일램프도 지금 완성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거는 약간 이렇게 세로형으로 해가지고 약간 각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착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헤드램프도 네모나게 각져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네모나게 각져 있기 때문에 테일램프 역시도 각지게 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닙니다. 요거 뉴욕 맘모스님이 예상도 그린 걸 보면 요 끝에 이런 식으로 지금 라운저져 있어요. 요게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만 그 레인지로버 보면 보그 있잖아요. 이전 세대 거. 그 보그의 테일램프. 그러니까 뉴욕 맘모스님 예상도 딱 보면 어찌 좀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완성형 보니까요 비슷합니다. 자, 그럼 방향지시등 과연 어디 갔을까요? 보통 이 밑에 있어가지고 이거 오지게 먹었는데 방향지시등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쪽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방향지시등이에요, 이게.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벌브 타입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LED를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방향지시등이 있었던 이 위치 디자인은 뭐로 바뀌었을까요? 이전에 나왔던 그랜저를 참고하면 돼요. 그랜저 풀체인지 때 이 하단에 포인트로 들어간 게 있어요. 지금 이 팰리세이드도 차가 크다 보니까 요렇게 밑에 지금 보면 요 실버 색깔 보이죠? 요게 요런 식으로 옆에까지 여기 거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 이어져 있죠? 여기 쭉 이어져서 여기 앞에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가지고 차를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약간 포인트처럼 디자인이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요소를 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때도 그대로 적용한 것 같고요. 그 팰리세이드 레터링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뒤에 후면부 디자인도요, 자세히 보면 약간 아이오닉 7과 비슷한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를 보고 아이오닉 7 아니야 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C필러 디자인, 이 후면부 자체도 되게 각지게 뚝 떨어져요. 산타페도 이 후면부 디자인이 어떻게 되죠?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테일램프가 밑에 있으니까 디자인이 왜 이 모양이냐 하고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얘는 테일램프 자체도 정말 크고요. 그 다음에 요쪽 그 트렁크 리드 그 라인 자체도 위로 많이 올리고, 요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끝에 살짝 라운드를 줬어요. 살짝 볼륨감을 줘서 위장막이 지금 덮여 있어서 요게 지금 여기 스폰지 껴가지고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 요거 빼면은 요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요 디자인 자체가 산타페보다는 좀 더 잘 어울리는 약간 볼륨감이 있는 라인을 좀 추가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완성형을 드디어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니까 그때 처음 테스트카였을 때는 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확실히 하나씩 보이죠? 저희가 팰리세이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2.5 하이브리드 적용된다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9인승 시트 들어간다라고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뭐예요? 조회수가 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HDA2, 그것도 지금 HDA2도 전기형과 개선형이 있잖아요. 개선형에서 좀 더 개선한 2.5에서 개선해서 3단계라고 부르는 HDA3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랜저는 약간 그랜저의 이름 때문에 살짝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번 팰리세이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미 시장도 노려야 되는 차다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간 옵션들, 그 다음에 이런 좀 큼직큼직한 헤드램프랑 이런 좀 박시박시하고 네모난 디자인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미국 차들 보면 되게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출시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풀체인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2.5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오는데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 좀 인상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출시가 언제 되느냐? 원래는 올 하반기였어요.
그러니까 완성형으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출시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는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요, 내년 3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하자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올 하반기였다가 내년 3월 정도로 밀렸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런 위장막이 보인다면 저 블루스카이 H2 네이버 메일이나 제 개인 인스타 혹은 우파TV 오피셜 인스타로 연락 좀 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새벽에 달려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차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인스타 저기 게시글이나 커뮤니티 이제 얘도 올렸는데 밴드 사칭하는 들이 싶어서 그런지 사칭해요.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참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쌍놈 새끼들이 그냥 볼보 준다고 막 사칭하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꼭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